고전시가의 출제 과정, 고전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출제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알아보고 갈게. 고전시가는 우리 보통 고대가요가 있고, 그리고 신라의 노래인 향가가 있고, 그리고 고려 가요가 있고, 그리고 시조, 그리고 가사문학, 이게 고전시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한시가 있어. 고려 가요하고 한시는 한자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어로 아예 번역해서 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별로 걱정할 게 없어. 근데 한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는 옛날 말 그대로 주잖아, 그지? 그래서 읽기도 어렵고 해석도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 문제를 냈냐? 일단 있잖아, 원문 그대로 줄 때도 있고 운율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어로 번역해서 줄 때도 있거든. 보통 1학년 때는 1학년 문제를 보면 운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어로 번역해서 줘. 근데 2, 3학년 가면 원문 그대로 줄 때가 많거든. 원문 그대로 주고 꼭 알아야 될 부분, 어려운 부분 밑에 별표해가지고 주석을 달아줘. 그러면 이제 고려 가요라든지 아니면 시조 가사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출제자는 뭐 내겠니? 작가가요, 시를 쓰게 된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본다든지 아니면 배경지식을 묻는다든지. 그 배경지식 같은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주기도 해요. 보기로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약간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갖고 시적 상황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걸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시적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시적 대상, 시적 화자가 말하는 게 시적 대상이지, 시적 대상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적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의 특성이나 상태를 파악하는 문제를 낸다든가,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자, 시적 상황, 화자의 정서, 태도, 그리고 대상의 속성을 보여주는 시어를 선택해서 문제를 낼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시어를 잘 공부해둬야겠지, 그지? 그리고 시어 간에 뭐 대립적인 시어인지, 그 시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시어의 의미하고 시어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나오니까 파악해야 되고, 시적 상황 잘 알아야겠지. 그리고 관례의 간섭. 우리가 고려 가요하면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뭐 했니? 3분 후 이렇게 얘기했지. 삼음보에 분연체고 그리고 후렴구고, 이게 관례의 특징이잖아, 그치? 이런 관례의 특징, 이런 걸 잘 파악해야지 그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가지고, 자, 고전시가는 현대시보다 어렵고 쉽다. 무슨 소리야? 어렵고 쉽다는 것은 이 표기 자체가 옛날 표기이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워. 근데 해석만 되면 쉽다는 거야. 그래서 어렵고도 쉽다는 말은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해석만 하면 현대시보다 훨씬 쉽다는 소리고, 그러면 고전시가에서 주로 묻는 것, 자, 화자를 묻겠지. 누가,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시적 상황을 묻고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 혹은 무엇을 보는지, 대상이지, 대상, 하자가 보는 대상, 그 대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느낌, 정서, 이걸 주로 그리고 또 정서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는지, 화자, 시적 상황, 그리고 시적 대상, 그 시적 대상에 느끼는 정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법, 이런 걸 갖고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고전시가는 현재 새롭게 창작되지 않아. 다시 말하면 화자나 대상이나 시적 상황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야. 한정되어 있고요. 굉장히 비슷한 정서라든지 비슷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새롭고 독특한 표현 거의 없어요. 거의 상투적이고, 상투적이라는 건 뻔하다는 소리야. 뻔한 구절, 뻔한 감정, 뻔한 표현들이 나와요. 상투적이고요.
간섭적인 거, 대나무 나오면 절개라든지 이런 간섭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현대어로 완전히 해석만 되면요. 자, 현대어로 완전히 번역해 놓으면 객관적 난이도는 현대시보다 매우 쉬워요. 그래서 현대어로 완전히 번역된 거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자, 운율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살짝만 번역된 걸 줍니다. 자, 대신 고전시가 출제에서는 현대시에는 없는 난이도 조절이 있는데요. 그게 표기야, 표기. 자, 어떤 표기를 선택하냐? 원문 그대로 주느냐? 약간 해석한 걸 주느냐? 완전히 해석하는 걸 주느냐? 원문 그대로 주면 제일 어려운 난이도겠지, 그지? 그리고 어떤 어휘를 선택해서 주느냐? 조금 어휘를 풀이해 놓으면 조금 풀기가 쉽겠지, 그지? 이 표기하고 어휘에 따라서 해독이 제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정답률이 크게 달라져요. 그리고 자, 고전 시가는 특정 시대의 노래로 불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고려 가요, 고려 시대. 시조는 시조하고 가사는 주로 조선 시대. 고대 가요하면 삼국 시대. 한가하면 언제? 신라 시대에 불렸던 노래지, 그지? 그래서 이런 특정 시기에 불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작품이 창작된 시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엄청 해석이 편하겠지. 그리고 갈래에 대한 지식도 있으면 엄청 해석이 편하고,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게 출제 요소란 말이야. 그래서 현대시하고 고전시가 난이도 보면 배경 지식 없는 애들에게는 그리고 고전시가를 공부 안 했던 애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고전시가를 제대로 공부하고 어느 정도 안다, 배경 지식을 좀 안다 그러면 의외도 쉬운 게 고전시가입니다. 자, 그리고 자, 고전시가의 출제 유형은요. 첫 번째, 새로운 유형의 문제 만들거나 이전까지 출제되지 않은 작품 찾거나 이전까지 출제되지 않은 작품을 조합하거나. 그런데 자, 이전까지 출제되지 않은 작품 찾는 거, 이거는 이 방법은 좀 고전 시간은 더 이상 창작되지 않으니까 이건 좀 힘들어. 그래서 1번, 3번 중에 출제 방법을 선택하는데, 자, 고전 시간은 문제 유형이 아무리 달라져도 기본적인 해석과 내용 파악은 안 달라지지.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과 내용 파악을 확실하게 해놓으면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비교하여 읽기 위한 작품도 한정되어 있어. 더 이상 창작되지 않으니까 한정되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확실하게 해두라는 거야. 고전 시가에서 암기는 나쁜 것이 아니다. 암기를 해두라는 거야. 꼭 필요한 것은 암기를 해두라는 거야. 그래서 핵심적인 시어, 그리고 창작 배경, 갈래의 특징, 특히 시어 이런 것들은 암기해 놓으면 여러 군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해두자는 거야. 필요한 것은 외우자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옛날 표기 겁먹지 말자고. 자, 옛날에는 한글 맞춤법 없었죠. 근데 같은 표현이라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대강 비슷한 것 것들이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비슷하면 비슷한 거 그냥 비슷한 대로 해석하면 되게 맞아요. 맞고, 자, 지금 말하고 아주 생소하게 다른 건 암기해야지, 그지? 그래서 겁먹지 말고요. 자, 고전 시가는 원문을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시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근데 현대어로 풀이해놓으면 너무 쉬워. 그래서 보통 운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작품을 현대어로 바꾸고요. 예스러운 표현, 이런 거 아리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시옷으로 사용되는 된소리 계열, 이런 것들은 그대로 표기할 때가 많은데 아리아는 대체로 아로. 얘네들은 시옷, 기역, 시옷, 디귿이잖아. 이게 된소리야, 된소리. 그래서 된소리로 어디로 맨 뒤에 거 갖고 된소리 하면 돼. 기역이 맨 뒤에지. 그러면 기역 2개, 디귿 2개, 쌍비역, 상지연,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순경은 요거 순경은 비읍이고 요거 반첨이지. 요런 건 조선 전기에 조금 쓰였다가 사라진 거거든. 그러면 요런 것들은 뭐냐면 얘 세모가 이름이 뭐라고요? 세모라 그러면 안 되지. 얘가 반첨이지, 그지? 반첨이고 요거 밑에
비읍에 동그라미 있는 거 순경음 비읍이야. 비읍이고 조선 전기에만 사용되었거든. 그 뒤에는 안 나타나요. 요 글자는 시옷과 비읍의 울림소리야. 지금 시옷과 비읍의 울림소리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시옷과 비읍의 울림소리로 사용되었고, 울림소리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요. 자, 어문 현상이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구개어마도 안 일어나고, 언수모음마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이어적기 되어 있고, 그런 거 지금 배우고 익혀두자. 자, 그러면 어떻게 있냐면, 이 아래하는요, 앞에 음들 있지. 반치음은 시옷의 유성음에 가까운 것으로 그냥 이 정도로, 지읒 정도로 읽고요. 반치음 나오면 지읒 정도 읽고요. 나중에 이게 없어지거든. 없어지면 그냥 이응으로. 그냥 지금은 이거 요걸 갖다가 맞을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지금은 앞에 거는 아래아가 앞에 거는 아로, 뒤에 거는 으로 변하거든. 그러면 앞에 거는 아로, 뒤에 거 반침은요, 얘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형이 없어진 거 이형 되고, 뒤에 거는 뒤에 아래아는 으로, 그럼 마을. 그래서 아래아는 첫 번째 음절에서 아로, 두 번째 음절에서 으로 되는데 꼭 앞에 거 맨 앞에 오면 아고, 그 뒤에 오면 꼭 이렇게 완벽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야. 읽어보고요. 자연스러운 걸 하면 됩니다. 이거는 마잘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을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래 앞에 거 왔으니까 이거 하여. 그러면 뒤에 오면 을을 읽으면 된다 했지. 오르디. 자, 이건 오르지고 지금의 국에 이 디귿이 이를 만났지, 그치? 이를 만나면 지금 국에어마가 일어나가지고 오르지 이렇게 되고 앞에 거 아를 읽으면 아로 읽고 뒤에 이가 있으니까 개. 심. 뒤에 거는 요 뒤에 거는 어로 있는 것보다 아로 있는 게 나아요. 개심대. 지명이야, 지명. 금강산에 있는 지명 개심대야. 그리고 앞에 시옷자 붙은 거 요거 뭐로 읽으라고? 된소리를 읽으라고. 그럼 뭐 상시옷이 아니고 상시옷은 없다. 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상지읒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럼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되니? 기또리를 읽으면 되겠지. 지금의 기뚜람이고 요거 뭘로 읽으면 돼? 뒤에 걸로 된 소리 짝. 자, 그리고 있잖아. 이 시옷은요, 받침에 있는 시옷은요, 뒷말에 이어져 된 소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시옷이 뒷말에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띠 된 소리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국어만 일으키면 어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옛날 중세국어에는 이어적기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단 말이야.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올 때는 소리대로 적었어.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가 원래 요 밑에 있었다는 거.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게 늙은이. 그리고 오리도 가리도 오리가 아니고요. 요거도 옛날에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지금은 같으면 올, 이도 하고 이렇게 띄었겠지.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띄어쓰기도 없고 그냥 이어서 발음했고 요것도 뭐가 되겠네. 밑에 거 뒤에 거도 갈 띄고 이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라는 뜻인데 이렇게 붙여서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뜻을 파악하기 힘들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뒤 문맥을 보고 파악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어적기가 되어 있었다는 거고, 어문현당 이런 어문현당 옛날엔 다 없었다는 거야. 없어가지고 디귿이 이 앞에서 지읒으로 변하는 게 국어마지. 이런 어문 변동 없었어요. 그럼 지금 하면 그치지 이렇게 되겠지. 지금 하면 여기 뭐가 되겠니? 지다 이렇게 되고요. 원수 모음하는요, 오하고 우가 이게 원수 모음이잖아, 그지? 원수 모음인데 이 입술 소리, 얘는 미음 비읍 피읍은 입술 소리 다음에는 원수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자 근대 와가지고 이게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에 풀 이렇게 되면 불이 되는 거야. 아니 불이 잔다. 풀이 되는 거야. 풀 이렇게 되면 불 이렇게 되면 이건 지금의 불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물러나 이거는 물러나가 되는 거야. 도움법칙 없었습니다. 도움법칙이 뭐니? 리을 니은이 첫 소리에 오는 걸 끓여가지고 리을은 니은 아니면 이형으로 바뀌고 니은은 이형으로 바뀌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로인이 노인. 자, 옛날에 이렇게 적혔으면 지금의 노인이 되는 거고요. 릴러 무삼하리요. 이렇게 되게 많거든. 릴러는 일러. 말했어 못하겠냐. 임금님도 닝금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지금의 임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단모마. 이게 이중모음이지. 야, 여, 요, 유. 옛날에 이 이중모음이 쓰인 것이 지금은 단모음이 돼가지고 아, 어, 오, 우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청산 이렇게 되고요. 이거 자 티귿이 여는 이하고 어가 만난 거 지금 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모음 앞에서 치읓이 되겠지. 치읓이고 단모음 돼가지고 천. 그리고 유도요. 이하고 우가 된 거야. 우가 이하고 우가 만나가지고 유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이 모음 있어요. 디귿이 이를 만났으니까 지읒으로 바꿔야지. 그 단모음 돼가지고 천중 하늘 가운데란 뜻이야.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반침은 그냥 지읒으로 읽으세요. 읽을 때 지읒으로 읽고요. 아래아는요, 앞에 오는 건 아로 읽고 뒤에 오는 건 어로 읽는데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다. 그리고 된소리 이거 시옷 기억 나오는 거 다 뒤에 거 된소리를 읽으면 된다. 이어적기가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문맥을 봐가지고 이렇게 뒤에 있는 건 앞으로 보내가지고 끊어 읽기를 해도 자연스러운 것은 끊어 읽어라. 그리고 국이어마 없었다. 그래서 그 디디 이렇게 되었다. 원수 모음화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풀은 풀이었다. 두음법칙 없었다. 그래서 닐러, 닝금 이렇게 되었다. 단모만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이중모음이 많았다. 근데 이게 완전히 꼭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그래서 우리 밑에 고전시가 보면 자 보통 이제 2, 3학년 되면 이렇게 이게 원문이지 이렇게 출제되고요. 1학년 때는 이렇게 많이 출제돼. 1학년 때는 여기는 2, 3학년 때 이렇게 많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완전히 풀이해 놓은 거지. 그치? 요거는 잘 안 나와. 요거는 중학교 때는 나오는 거지. 고등학교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자, 청사는 막 얘가 어띠하여 시옷이 뒤에 간다 그지. 그럼 요렇게 되지. 요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요렇게 되겠지. 자, 어띠하여 그러니까 어찌하여 되는 거야. 된소리가 되고 이게 이 모음 앞이니까 여기가 어찌하여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풀어놓으면 원수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지 그지. 그래서 지금 하면 풀어르면 우가 되는 거야. 우가 되는 거. 우가 되는 거 원수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고요. X고. 자, 그티디 그것도 뭐 구기어마가 일어나지 않은 거지. 구기어마 일으키면 그치지. 여기는 구기어마 일어난 거지. 그리고 자, 마라 이게 밑에 와야 되지 그지. 여기 이거는 뭐야? 이어적기가 된 거지 그지.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런 걸 주위에서 보면 청사는 어짜요 망고에 항상 푸르다는 거야. 오랜 세월 푸르다는 거고 유수는 흐르는 물이지 그지. 어짜요 주야요 밤낮으로 긋지 아니한고 아니 난고 아니 능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이거 아니 읽을 때 능고 여기 하리라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지. 밤낮 물은요 밤낮으로 그치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상청하리라.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자. 이거 뭐야? 학문정진하자는 소리야. 항상 공부합시다. 학문정진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나의 형태는 자 1학년 시험에는 대부분 나의 형태 나오고 2, 3학년은 가의 형태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의 형태로 공부를 해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소리내어 읽으면서 현재어와 가장 가까운 말을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 어떻게 읽을까? 비로봉. 자 이거 단모음화 시켜가지고 상상 뒤에 올라보니 긴 이신고 동산태산이 어느야 녹도 등고 노국 좁은 줄은 우리는 모르거든. 늙으나 넓은 천하 어띠하여 적단 말고 어와 저
뒤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하거니 나려감이 고이할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읽는 게 나와요. 읽는 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요거는 간동별국에 나온 건데 우리 배경 지식을 알면 참 좋겠는데 우리 지금 배경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기 위해서 고전 시가를 읽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자. 비로본 상상두에 올라보니 자 상상두 단모만 시켜야 되지. 야를 아로 해야지 그지. 상상두에 올라보니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을을 읽으면 되겠지. 어느야 높도 등고 노국 좁은 줄 우리 물로 너를 읽으면 되겠지. 우리는 모르거든. 자, 아이고 미안하다. 여기가 아니고요. 자, 여기에 노국 요거 뭐 해됐니? 이어적기 되어 있지. 그럼 비읍을 밑으로 보내자. 앞에 거 밑으로 좁은 줄들 또 우리 뭘로 읽으면 자연스러울까? 우리는을 읽으면 자연스럽겠지. 그 다음 것도 아래하는 으로 읽으면 되겠지. 우리 모르거든. 자, 늙거나 넓은. 자, 늙거나 이것도 어떻게 해요? 늙거나 이거는 비읍이 하나 리얼이 하나 들어왔다 그지? 넓은 이거 어떻게 읽을까? 천하 어찌하야 지금 하면 어찌하여 적단 말고 이거 구기어마 읽어놔야지. 이것도 구기어마를 지를 자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 어이 하면 알 거이고 이거 어떻게 오르디 지금을 하면 오르지 못하거니 자 이게 나려감이 아를 읽으면 되지. 요거 밑으로 가가지고 이어적기 돼 있지. 고이할까 여기서 해석을 하면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기니신 거거든. 그러니까 올라보니를 올라가서 보니로 해석하면요. 여기 올라가서 보니로 해석하면 기인이신 거 그건 누구인가? 올라가서 보니 그 누구이신가? 좀 자연스럽지 않아? 그러면 요걸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요렇게 아니 미안 요 니은을 갖다가 밑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니? 올라보니 이렇게 여기가 이어적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어적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니은 앞에 보내면 올라가서 보니라는 뜻이 아니고 올라가 본 사람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해석이 더 자연스러워. 빌어본 상상두에 올라가서 보니 그건 누구인가 이것보다 빌어본 상상두에 올라가 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이게 자연스럽지. 그러면 여기가 이어적기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공자가요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노국은 공자의 나라거든. 동산에 올라가 보고 야 노국 이렇게 좁았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태산이라는 데 올라가가지고 중국 땅이 좁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는 공자만큼 그런 큰 후연직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비로봉 상상도를 바라보면서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가 봐야 우리가 공자의 경지에 달하지 못하니까 내려가면 비로봉 상상도에 안 올라가 보고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금강산 갔다가 비로봉에 안 올라가 보고 내려오는 그 부분을 지금 근데 우리는 그 내용보다는 있는 걸 읽고 해석하는 거 이주니까 이렇게 읽고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종결어미하고 조사 종결어미하고 조사가 오늘날과 달라요. 오늘날과 다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오늘날과 다르니까 좀 안겨둬야겠지 그치? 종결어미 맨 끝에 종결어미는 하자의 어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하자의 어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종결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거든. 자, 옛날에는 이렇게 물음표나 느낌표 그리고 마침표 이런 문장 부호가 없었어. 그래서 이게 묻는 건지 감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종결 의미 몇 개 외워두자.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 추성 진원우
기 요거 이제 울어 얘는 저 시내야 무음훌이라 주야로 흐르는다 니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니를 모르나다. 그 다음에 천운대 돌아더니 완낙제 소세한데 한디 자 망근생애로 낙사 그냥 이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자만 나왔다 그지? 그리고 요걸 어떻게 낙세를 읽어요. 무궁하여라 이 중에 왕래 풍류를 릴러 무슨 할고 요런 거 다 이제 외워둬야 되는 거. 내 빈천 실खे 여겨 손을 서 물러가며 남의 북이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 오랴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생겼으리 비니 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내 생에 일한데 스러운 뜻이 없노매라. 이런 게 이제 볼게요. 뒤에 가면 자 는다는요. 여기 는다가 어디 있니? 앞에 가면 는다가 여기 흐르는다 할 때 는다가 나와요. 이게 의문형 종결음이야. 의문형 종결음이 의문형 종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흐르는다 주야로 흐르는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의문문을 물어야지 그지? 그러면 흐르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고하고 가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의문형 종결 의미야. 의문형 종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밀러 무삼할고 그러면 이것도 의문형으로 밀러 말에 무엇할까 무엇할고 할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이때 대답이 필요 없는 거야. 말에 무엇하겠냐. 자 여기에 고쳐 볼게요. 자, 이 중에 왕래 풍류를 밀러 무삼할고 이 중에 이제 여기에서 자연 속에서 책 읽고 하는 게 굉장히 풍류를 즐기는 삶이야. 그것을 말에 무엇할까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무엇할고로 번역할 수 있고 이거는 당연한 물음이야. 그래서 서리적 표현이고요. 서리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의 랴와 의리 이것도 의문형 종결음이야. 의문형 종결음이라 가지고 종결음이야. 이 어미들은 현대에서도 드물게 사용되는데 사리에 비춰볼 때 당연하게 반문하는 형식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자 여기 고하고 가 있는데 볼게. 고하고 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됐냐면 이 중에 왕래 풍력 닐러 무슨 할고 그리고 이거 남의 북이 부럽다 여겨 다의 두 번째 남의 북이 부럽다 여겨 손을 친다고 나 오랴 손을 친다고 오겠냐 안 오지 이거지. 그럼 무슨 법 서리법이지 그지? 서리법이고 이랴 그리고 리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생겼으리 인간 어느 일이 내 운명밖에 내 팔자밖에 생겼겠냐 안 생겼다 이것도 소리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랴하고 의리는요 다 의문형 종결음인데 자 반문하는 형식이야. 반문하는 형식이라서 이것들 다 청자에게 묻는 경우보다는 어떻다고 서리적 표현이라는 거. 서리적 표현이 사용된다. 가에 나다고 매라는요 감탄형이야. 감탄형 음이라 가지고 자 모르나다 모르는구나 이렇게 감탄형으로 해석하면 되고 없노래라 없어라 또는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것을 알면 이 부분에서 영탄적으로 감탄은 영탄이지 그지? 영탄적 어조가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볼게. 박기는요 이 원래 기억이요 연음이 돼가지고 기억이 원래 어디 있냐면 시옷 이 옆에 이렇게 시옷 옆에 그럼 이건 된소리지. 그럼 된소리 뭐야? 박 플러스 의지. 현대어는요 뭐니? 현대어는 관형격 조사야. 관형격 조사인데 여기는 자 봐 여기에 다시 박의 울어 이상하지. 뒤에가 뭐야? 울다라는 용문이 왔잖아. 용문이 오려면 여기에 뭐가 돼야 되니? 부사가 돼야지 그지? 부사어가 돼야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의는 요즘 에로 해서 해야 되는 거야. 에. 자, 장소를 나타내는
밖에를 나타내요. 예, 불사격 조사. 그래서 밖에로 해석해야 되는 거. 밖에 그러면 다시 가보자. 밖에 울어 얘는 지나는 얘는 가다는 뜻이야. 가는 저 시내야. 추성 진옥루 밖에 울며 가는 저 시내야. 이렇게 되면 해석이 자연스럽겠지, 그지? 그래서 이 애는요 부사격 조사고요. 낙사 즐거운 일이지, 그지? 요 즐거운 일이 요거는요 뜬금없이 이거 그냥 모음이만 나왔지. 이는요 주격 조사야.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면 지금의 가에 해당되는 거야.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걸 읽었을 때는요 부처가 읽으면 돼요. 낙세로 읽으면 돼요. 읽고요 해석할 때는 뭘로? 가로 낙사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한번 우리 이제 삼위인곡의 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거 하루도 이렇게 읽으면 돼. 하루도 12대 현대로 보면 붙여보면 그 아가 아이거나 의이거나 한데 여기는 우로 되어 있어요. 우. 그래서 하루가 옛날에 2시간을 한 단위로 나눴어. 그래서 하루를 12시간이라고 했어. 12 여기는 어떻게 읽는다고? 된소리로 때. 그리고 어떻게 읽어? 한 달도 30날 30일 한 달이 30일이라는 거야. 30날. 자 이건 어떻게 읽어? 이 씨름 니자하니 이자하니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마음 의자는 뭐라고요? 부사격 조사를 읽어. 에로 마음에 맺혀 있어 이렇게 현대라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편작이 열이오나 이병 어띠하리 이병 어띠하리 하리래 뭐 을이 뭐라고요? 어문형이지, 그지? 어문형 하면 이 병을 어찌하리가 되고요. 그럼 평서물을 고치면 이 병을 어찌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뭐가 사용되었니? 여기 서리법이 사용되었지, 그지? 서리법 묻지만 대답을 요구하는 거 아닌 거.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옛날 말들 자주 나오는 말 꼭 암기해 둬야 되는 거야. 지금하고 조금 약간 뜻이 다르거나 아니면 전혀 생소한 말. 자, 삼기다. 이 몸 삼길 실제 님을 쫓아 하니까 삼기다. 생기게 하다, 생기다 이런 뜻이야. 생기게 하다, 생기다. 선생님 이거 시험 칠 테니까 다 암기해 오세요. 자, 괴다. 나 하나 젊어 있고 나는 젊고 님 하나. 님은 날 괴다. 괴다 사랑하다. 사랑하시니. 일목수죽의 행가림도 하도알사. 일목수죽 해가 질 때를 일목 수죽 대나무 대나무의 기계요. 햄가림 해다 생각하다. 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햄은 생각. 하다 이 하다는 옛날에 많다 크다 이런 뜻이고 수이 쉽게 고쳐 곱게 앉아. 저무는 천 외롭고 외로이 여다 지내다 살다 어여쁜 지금하고 다르지. 어여쁜 불쌍하다. 쫓아 따라. 자, 조화신공은 조물주 하나님 조물주고 물물마다 흔사롭다 야단스럽다. 자, 야단스럽다고 이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우리 자연을 예찬할 때 자연은 꽃들 피고 단풍 들고 이럴 때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흔사롭다 이렇게 합니다. 자, 마음에 먹은 말씀 슬가장 실컷 삽자 아래다 사래다 얘기하던데 아래 사람이 이 사람에게 아래일 때 얘기할 때 아래다 삽자. 자, 적은 듯 잠깐 사이에 씌어지다 죽다 사라지다.
자, 말가한, 맑은, 소는 연못이야, 연못. 자, 고전시가의 청풍, 풍바람이지, 명월 달이지, 풍바람 달, 강상 강가상, 이는 자연이야, 자연. 풍류를 즐기는 강산이고요. 연하는요, 안개와 노을이야. 이것도 우리 아주 많이 나오는 시어다. 연하, 안개와 노을. 고요한 자연 경치를 얘기할 때 연하. 홍진 인쇄 안 좋은 거야. 홍진은 붉은 먼지, 인쇄 인간 세상. 이 고전시가에서 홍진 인쇄 나오면 다 안 좋은 거고요. 속세를 얘기하는 거고, 백구는 갈매기인데 보통 하자가 함께하고 싶은 자연물, 무라일체를 얘기할 때 나오는 자연물이 백구야. 홍한, 슬부하용, 하용용태 다 미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시어고요. 상경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깊은 밤, 아주 한밤중을 얘기할 때 삼경 또는 들어 사경도 나와요. 사경은 그러면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박주산채 할 때 주는 술주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술이 아닌 거야. 막걸리 같은 거. 산채는 산나물. 그냥 막걸리와 산나물 이 정도. 보리밥 풋나물 아주 좋은 음식 아니지, 그지? 소박한 음식을 나타낼 때 우리 박주산채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두견, 자교, 접동 다 같은 새야. 이 새가 나오면 한이야, 한. 이 새가 온다 그러면 한의 정서가 깊은 거야. 그리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비올 때 입는 옷은 도롱이, 집으로 만든 망토같이 생긴 거 도롱이고, 자, 자주 나오는 인물하고 고사가 있는데 담포노왕이라는 말, 굉장히 가난한 거 얘기할 때도 담포노왕 나오고, 이 가난하지만 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할 때 담포노왕이 나오는데요. 이 공자의 제자 아내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대.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탕문가 이런 거 보면 내가 아내보다 더 가난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공자의 제자 아내가 한 끼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을 먹으며 누추한 거리에 살았어요. 살았지만 담포는 자, 담포 한 끼의 밥 한 표주박의 물이야. 누추한 거리란 뜻이야. 담포누왕. 그런데 가난하지만 도를 지키는 거 담포누왕이고요. 그리고 자, 소부하고 호유라는 인물은요, 자연 속에 산 응거의 대명사, 자연에 응거한 인물의 대명사야. 인물의 대명사가 소부호유야. 그러니까 소부호유 나오면 내가 소부호유보다 낫다 이러면 내가 소부호유처럼 자연 속에서 즐긴다는 뜻이야. 호유는요, 기산에 숨어 살았는데 요임금이 이제 임금 왕위를 물려주는데, 요임금이 보니까 자, 호유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호유한테 다음에 당신이 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호유가 나 그 말 안 들은 걸로 할래 하면서 영수라는 물에서 기를 씻었대. 그걸 갖다가 소부가 듣고요. 야, 너 그 소리 듣고 여기 기 씻었냐? 그러면 이 물 들어오셨다. 야, 나는 이 물 우리 소에게도 안 먹을래. 그만큼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았던 인물이야. 그게 소부호유고요. 그리고 이제 백이숙제는, 백이하고 숙제는 지조절개의 대명사야. 지조절개의 대명사격 인물. 백이숙제인데, 자, 주나라 무왕이요. 무왕이 폭군 조항을 정벌하려고 할 때 신하된 사람이 천자를 토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지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수양산에 들어가가지고 고사리 캐먹고 안 나왔대. 그래서 지조절개의 대명사 하면 백이숙제, 줄여가지고 이제라고 그럽니다. 이런 인물들은 꼭 배경지식을 알아둡니다. 배경지식 알면 우리 뭐 한다고? 엄청 쉬워진다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고전 시자에 자주 나오는 시어들은요, 유사한 의미를 가진 시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시어가 나오거든. 그러면 따라 외우는 것보다 같이 함께 외워두면 되고요. 공명부기는 세상이잖아. 이게 세상적인 거잖아. 이건 세상적, 속세적인 거야.
속세적 욕망이야. 속세적 욕망. 그러니까 요거하고 자연에 관한 것. 청풍명을 담포노왕 자연에 관한 것이잖아. 그지? 이건 자연에 관한 것. 이렇게 나오면 대립이야. 그리고 옛날 선비들은 이런 게 벼슬 하고 이름 날리는 것보다 뭐 자연 속에서 돌을 닦는 걸 더 좋게 여겼지. 그지?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걸 더 긍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장홍진 앞에도 나왔다. 홍진 붉은 먼지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속세야. 속세. 이거는 속세고요. 그리고 강호는 자연이야. 자연.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대립적 시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알아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연에서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을 우리 배군에, 속세에서 부귀공명을 꿈꾸는 것을 푸른구름에 청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는 긍정적인 거, 청문은 부정적인 것을 보겠지. 그지? 이렇게 대유가 됩니다.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된 어휘와 동음이어에 적응하자 해가지고 맞춤법 없었어.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표기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았어. 표기가 다른 경우 가장 근접한 어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비슷한 거 찾으면 된다는 소리야. 자, 어여쁘다 불쌍하다지. 그냥 어여쁘면 너도 불쌍하다야. 그리고 쓸가장 실컷이란 소리지. 쓸까지 실컷이야. 비슷하잖아. 그지? 이 소는요 연못이고요. 여기에 소치라의 이 소는요 소우자 짐승이야. 여기 소가 짐승이야. 원래 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중 모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이 연못의 소하고 동음 이어가 된 거야. 자, 그 소리가 뒤에 나와요. 자, 어여쁘다는 어여쁜다 불쌍하다고. 자, 비슷하게 생겼지. 그럼 불쌍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쓸카장 쓸까지 모두 실컷으로 해석하면 되고 실컷으로 해석하면 되고 그리고 자, 늪 연못소하고 동물소는요 처음에는 표기가 달랐어. 처음에는 동물소가 요거였어. 쇼 해가지고 이중 모음이었는데 단모음하가 되면서 동음 이해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될 말. 자, 지금 현재하고 다른 거. 현재는 깨끗하다. 옛날에는 좋다. 옛날 말 좋다가 나오면 현재 깨끗하단 말이고 지금의 좋다는 옛날에 좋다 이렇게 적었어. 그 많다 어떻게 적었어? 이렇게 하다. 지금의 많다 하다. 지금의 하다는 어떻게 해요? 아리아스는 요 하다를 적었어요. 자, 배경지식 알아둬야 된다 그랬지, 그지? 자, 소부어유 아까 나왔다. 이 소부어유는 자연에 숨어 산 사람들의 대명사. 권력을 그리고 자연에 탁한 사람을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사람이 소부어유고, 그러면 이거는 자연을 즐기는 마음을 노래했다는 것이고, 이 소부어유 나오면 자연을 즐기는 그런 주제시라는 거. 그러니까 뭐 유고전, 삼공도곤, 보다는 거야. 도곤은 보다야. 낫다 하더니 만승은요 천자, 황제를 만대의 수레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 황제야.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보효요 약도다. 소보효가 지혜롭다. 이 나오면 나도 이 황제의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자연 속에서 소보효처럼 살겠다는 거야. 이것도 뭐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산 영수가 소부허유가 살았던 산이 기산이고요. 거기 있는 물이 영수야. 얘 아니냐. 여기가 소부허유 살았던 그 자연 같다. 이것도 자연 속에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자, 우리 이제 현대어로 해보세요. 맛없은 정산이요. 이 시옷이 밑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맛없는 것은 정산이고 태 없는 것은 유수, 모양이 없는 것, 특히 모양을 규정짓지 않는 것은 흐르는 물이다. 그리고 갑이 없는 것은 청풍이요. 자, 임자 주인이지. 임자 없는 것은 명월이다. 이거 뭐야? 구겸화가 안 일어났지. 구겸화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단모음 시키고 이중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 몸이 되겠지. 늙으리라 할 때 기억은 어디 가야 돼? 이어졌게 된 거니까 밑으로 가야지. 늙으리라 이렇게 되겠지. 자, 청풍과 명을 나오면 뭐야? 자연이 됩니다. 자연.
야, 시적 상황. 우리 시적 상황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지. 작품을 쓰게 된 계기를 파악해 보면요. 야, 작가가 처한 상황, 작가가 나오면 이 작가가 어떤 상황에서 이 작품을 썼을까? 경험한 유배를 갔을까? 아니면, 자, 버스에서 물러나서 자연 속에 들어갔을까? 아니면 임과 헤어졌을까? 이런 거 처한 상황을 보고 창작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당파 싸움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당파 싸움에서 물려났구나. 이런 상황 보면 금방 작품 이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관찰, 대상과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일어난 생각, 감정이 일어나고 그걸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 작품에 요런 것들이 작품에 뭐가 된다고 시적 상황이 되니까 시적 상황 파악은 모든 고전 시가의 해석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시와 달리 시적 상황을 배경지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알려면 뭘로? 제목을 아는 거야. 제목으로 제목으로 시적 상황을 제목이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사모공 무자가 어미 무자겠잖아. 어머니를 사모하는 노래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그 구절 보면 어머니같이 사랑할 실리 없으라 이 구절 보고요. 이게 고려가요거든. 그러면 시적 상황 보면요. 제목이 사모곡이고 어머니같이 사랑할 실이 없으라 이 보면 어머니가 지금 안 계시네. 부재하는 가운데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 어머니 없는 걸 한탄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적 상황, 드러난 상황을 바탕으로, 상황이 드러난 것 바탕으로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제 또 상황을 추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적 상황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우회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한시 한번 볼게요. 몽혼. 자, 몽혼이라는 꿈속의 혼, 이런 뜻인데, 자, 요 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 안부를 묻는데, 그러면 인과 헤어진 상황이구나. 그대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달 비친 사창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한이 많대. 사창은 여인의 창이야. 그러면 이 화자는 여인인 걸 알 수 있고요. 이 시어갖고 그리고 이 화자는 지금 임의 그리워서 한이 되는 거야. 한이 된 상황이다. 이 상황 지금 파악됐지? 시적 상황 파악됐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 보자. 꿈속에 넉색에 자취를 남긴다면 꿈속 넉에게 자취가 남긴다면 그대의 문 앞의 돌길이 모래가 되었을 테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가 그리워가지고 꿈속에 맨날 니네 집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돌길이 내가 맨날 가가지고 돌이 모래가 될 만큼 많이 갔대. 과장법이지, 그지? 과장법을 써가지고 그만큼 그립다는 거지, 그지? 요 밑에 있는 거는 위에 거, 헤어진 상황이고 헤어진 상황이 한이 되었다. 그러면 꿈속에 그대 집 앞에 간 걸 보니까 그리워서 갔겠구나. 과장해가지고 보고 싶다는 거, 그립다는 걸 표현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서가 되는 시연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추리해 보면 되는데요. 자, 작품 전체가 우의나 상징으로 된 것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고전 시간은 상투적이고 간섭적이라 했지, 그지? 뻔한 표현들이 나와요. 뻔하게 나타내는 거, 상징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면 삼동에 배옷 입고 암혈에 눈비 맞아. 삼동에 배옷을 입었대. 배옷은요 여름에 입는 얇은 천이거든. 근데 이 추운 겨울에 배옷을 왜 입어? 이건요 배옷을 정말 입었다는 게 아니고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벼슬하지 않는 선비라는 뜻이야. 그리고 굴에서 눈비 맞아가지고 구름 낀 변이도 쨘 적 없건만은 내가 동물 속에 있어가지고 햇볕을 쨘 적이 없다. 서산에 해진다 하니 우리 고전 시가에서 해는요 주로 임금이야. 임금이고 해진다는 것은 임금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이제 나는 벼슬하지 않는 선비예요. 나는 그 벼슬하지 않았으니까 임금님의 변이도 쨘 적 없다. 해와 관련된 거 햇볕을 쨘 적도 없다. 다시 말하면 임금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서산에 해진다. 임금이 죽었다 하니 그래도 슬퍼요. 이렇게 나타내는 시야. 그러니까 배옷이 무슨 의미인지 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글에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솟아낸 해가 지는 거, 슬픈 거야. 해는 뭘 상징한다고? 임금을 상징하고, 벼옷은요, 벼슬 하지 않는 선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자, 초에 묻혀가지고 임금의 은혜를 입은 적 없어요. 그렇지만 임금이 죽었다 하니까 눈물이 난다는 그런 얘기고, 중종이 죽어서 슬퍼하는 시조야. 자, 밑에 이제 보면, 자, 제망매가 우리 제목 갖고 우리 이거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야. 우린 이건 이 작품 너무 잘 아는 작품이지, 그지? 제망매가는 제망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망매는 누이의 죽음이야. 누이의 죽음이 뭐고 제사야. 그러면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상황이네.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고 있고요. 그러면 자, 누이가 죽었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진 잎이 누이야. 그러면 자, 가을 되면 깊은 가을 되면 잎은 다 떨어져요. 그런데 이른 바람에 떨어졌다. 무슨 얘기야? 이른 죽음이지. 그치? 빨리 죽은 거야. 누이가 일찍 죽음. 그걸 뭐라 그래? 요절이라 그러지. 누이가 일찍 죽었다는 얘기고. 자, 한 가지에 나고서 누이하고 나는 한 부모 밑에서 났는데 누이가 먼저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자, 모르는 시가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어? 긍정적인 상황인지 부정적인 상황인지 나누어 보라 그랬지, 그치? 이것만 나누어도 거의 50%는 먹고 들어가요. 읽어보고 이것만 딱 정확하게 나눈다면 굉장히 뛰어난 거야.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긍정적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뭐 원하는 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고 때 자연 속에 있을 때 이런 게 긍정적 상황이고, 사회적으로 보면요 아주 태평성대일 때 자기 뜻대로 되었을 때 그 긍정적인 상황이지. 그러면 긍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시어는요 주로 자연과 관련된 청풍, 그리고 명월, 그리고 강호, 그리고 계절은 봄, 그리고 뭐 춘풍,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시어들이고, 부정적 상황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라든지 이별했을 때라든지 누명을 썼을 때라든지 또 늙었을 때라든지 이런 것이, 그지? 사회적으로는 간신배들이 득실 그린다든지 뭐 정치적 탄압으로 자기가 물러났다든지 유배를 가게 되었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이럴 때겠지, 그지? 이때 나타내는 게 자, 홍진, 인세, 이거 다 부정적 상황 때 쓰는 거야. 계절은 겨울, 특히 엄동설한, 이렇게 되면 아주 혹독한 실연기, 이런 거, 눈,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상황이고, 이때 정서가 자, 긍정적 상황은 기쁨, 만족, 희망, 즐거움이고, 부정적 상황은 슬픔 나오겠지. 뭐 불망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억울한 거, 안타까운 거, 분노, 이런 게 다 부정적 상황이 드러나는 시어겠지. 그러면 자, 다음 시조를 읽고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을 보면, 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였고, 여의라는 것은 이별하라는 것이야. 이별. 딱 이별이면 부정적 상황이지, 그치? 그래서 고운 놈과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리. 내 마음이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으니까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야. 마음 같아서 물이 우른대요. 물에 울면서 간대요. 감정이입시켰지. 이런 시어, 여의없고 울어, 이런 시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조가 부정적인 시조임을 알 수 있고요. 자, 늙은이, 이건 늙은이가 되겠지. 이 늙은이 이렇게 되겠지. 끊을기 하면 이렇게 되겠지. 만나니 반갑고 즐겁고요. 자, 즐겁다고. 늙은 상황은 부정적 상황이지만, 근데 늙은 사람이 만나니까 즐겁대요. 반갑고 즐거우니 늙은 줄을 모를래라. 늙은 줄 모르겠대. 진실로 늙은 줄 모르거니 매일 만나 즐기리라. 시어가 딱 즐거운 시어잖아, 그지? 긍정적인 시어지, 그지? 자, 앞에는 여의다, 이별 상황이다. 그래서 부정적 상황임을 알 수 있고요. 울다, 이걸 이 시를 통해서 부정적 상황. 왕방년, 작가가 왕방년인데 왕방년이
단종을 유배지에 모셔다 드리고 오고 난 다음에 모시고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오면서 치는 시조래요. 그리고 두 번째 시조는 늙음은 부정적 상황이지만 즐겁다, 반갑고 즐거우니 늙은 줄 모른다 이런 걸로 봐가지고 작품 전체가 긍정적이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면요. 훨씬 작품 이해가 쉬운 게 많습니다. 유형부 밑에 두 시조 가나 시조는 유형부와 성산문이야. 유형부 성산문 둘 다 뭐냐면 사육신이야. 사육신 둘 다 사육신이거든. 단종편에 쓰다가 죽임을 당한 인물이야. 그러면 그 시대적 배경하고 같이 해석하면 되고요. 간밤에 부던 바람 눈소리 치던 말과 이거는요 세조의 세력들 때문에 실형 고난을 겪는 거야. 자, 세조의 포갑이야. 세조의 포갑. 그래서 낙락장송이 다 기울어 가는 거라. 이 낙락장송, 우리같이 유영구 같은 조정의 원로들, 아주 나이 많은 고위간직을 하고 있는 이 원로들도 다 이 세조의 포갑에 못 견뎌가지고 기울어 간대요. 하물며 못 잡힌 곳, 요거는 신진관료들. 이제 조정에 돈 신진관료들은 일로 무사마려, 뭐 하리 이런 건 다 뭐라고? 어문형이 이제 말을 못할까? 그치? 어문형 서리법을 사용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태로운데 신진관료는 더 이태롭다. 그런 뜻이지, 그지? 그러면 작품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까 하니 자기 죽어가서 뭐 하냐면 복례상 제일복례 낙락장송 소나무는 지조절개잖아, 그치? 지조절개를 지키는 소나무가 되겠대. 그리고 백설이 만금곤할제 세조의 세력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자기는 독야청청 소나무가 되어서 자기 혼자 풀겠대. 그러면 뭘 지키겠다? 지조절개를 지키겠다. 자, 우리 이게 작가 시대적 배경을 알면 시가 어떤 내용인지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 둘 다 뭐야? 둘 다 부정적 상황이다, 그지? 부정적 상황이고요. 배경 지식을 통해서 보면 이거 다 부정적 상황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부정적 상황인지 긍정적 상황인지 애매한 이제 고려가요 청산별곡이 나와 있어요. 사르리였다. 고려가요고요.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사르리였다. 청산에 살고 싶대요. 그러면 지금은 청산이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은 내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야. 자, 부정적인 상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은 청산이라는 세계를 원한다는 것을 볼 때, 자, 지금 자신이 속한 세계가 불만족스러운 거야. 그래서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요. 추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청산별곡이 지어질 때가 이제 무신정변, 이 백성들이 되게 살기 힘든 그 시기라고 보여져. 그래서 청산에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 우리 봄, 이거는 긍정적인 거지, 그지? 자, 3인국이 있는데, 동풍이 건덕부도, 동풍은요, 봄바람이야. 선생님 동그라미 치는 것은 지금 긍정적인 시어야. 봄바람이 건덕 불어 적설을, 그냥 이건 눈이야. 눈을 헤쳐내니 눈을 이제 녹인다는 거야.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다. 이거는 지조절개를 나타내고 긍정적인 시어지. 봄이 와가지고 매화가 핀 거야. 가뜩 냉담하대요. 암양은 무슨 일고 차가운데 매화가 피어가지고 은은한 한기를 풍기는구나. 한 번의 달이 쫓아 다른 임금이야. 쫓아 베개 맞대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임금님이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저 매화거 님 계신데 보내고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느끼실고. 자, 꽃지고 새잎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잎이 풀어진 거야. 그럼 여름이 된 거고요. 나이 적막하고 수이 막 비어있다. 나이는 비단 같은 수막은 수농 같은 다 여인의 방에 있는 거야. 부영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보니 자, 병풍을 갖다 연꽃무늬 병풍을 걷어놓고 공작된 병풍을 둘러두는 거야. 가뜩 실은 많은데
날은 어찌 길든고 여름날 길잖아. 그래서 뭐 하냐면 원앙금, 금은 비단이야. 자, 비단을 원앙스러운 비단을 배워놓고 옥색 시험 풀어내요. 옥색 실을 풀어내서 금자도 거누어서 임의 옷을 지어내니 금자로 재단해가지고 임의 옷을 지어내니 수품은 물론이고 솜씨야 솜씨 손재주 솜씨는 물론이고 재도 디자인도 잘 갖추었다. 그래서 임을 옷을 지어가지고 임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동그라미 쳤고 부정적 상황은 선생님이 세모를 했어요. 자, 작가 정철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작가 정철은 어릴 때부터 궁궐에서 살면서 임금하고 친구처럼 지냈어. 근데 탄핵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거거든. 그러면 자, 임과 떨어져 있지만요. 뭐 매화도 보내고 임의 옷도 지어서 보낸다잖아, 그치? 임과 떨어져 있지만 임금에 대한 마음이 변함없습니다. 마음이 변함없다. 나 늘 임금 생각한다. 그걸 나타내는 가사문학이야.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